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 교육과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대 및 야간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루해. 피곤해.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네.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 파장할 참이었는데. 미안. 오늘 나 오후 근무라 끝나자마자 온 거야. 피곤하겠네. 그럼 가서 좀 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그냥 들어가면 잠도 안 와. 술이라도 먹어야 잠을 자지.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지. 교대 근무를 하니까 주말을 주말답게 못 보내잖아.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장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게, 언제 연애하냐?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신경 쓰여. 일하는 작업장이 실내 공간이라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힘든 것 같아. 창문을 열고 작업하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해봐. 담배도 좀 끊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꼭 가봐. 건강도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오랜만에 봤는데 걱정되잖아. 안 그래도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해. 건강검진 결과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심혈관계 질환 증상이 있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네요. 제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요? 이 질환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교대 및 야간 작업의 정의, 야간 작업의 영향, 야간 작업 건강검진, 교대, 야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하고 나면 교대 및 야간 작업을 정의할 수 있고 야간 작업의 영향 및 야간 작업 건강검진에 대해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대, 야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대 및 야간 작업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교수님, 교대 작업에 대해 정의해 주세요. 교대 작업이란 각각 다른 근무 시간대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2개조 이상으로 나누어 근무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형태를 띠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제조업 현장 등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2교대나 3교대입니다. 교대 작업과 야간 작업은 다른 건가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야간 작업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사이의 시간이 포함된 작업 또는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이 포함된 작업을 말합니다. 2교대나 3교대 교대 작업을 하다 보면 야근 작업을 하게 되니 교대 작업 안에 야간 작업이 포함되게 되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정확히 야간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장들이 교대 및 야간 작업을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 때문이죠. 제조업의 경우 생산 설비의 가동률을 높임으로써 시설 투자 비용을 조속히 회수하고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석유화학산업이나 제철업 등의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조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공공 서비스도 교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경찰, 방송, 의료 등의 서비스 산업의 경우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대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교대 작업이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낮에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작업을 하는 것이니 사고의 위험이 더 높을 것 같기도 해요. 교대 근무는 그 자체가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명도 감소, 시야 축소 등 야간 환경과 필요에 의한 불안전한 행동의 증가 등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고는 사람의 왕래가 적은 곳에서 일어나고 교대한 근로자나 동료 근로자에게 위험 상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무 시작 시간이 언제인가에 따라 사고 발생 시간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전통적인 3교대 시작 시간을 고려했을 때 작업 시작 시간이 늦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근무 8시간째를 넘으면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교대 및 야간 작업의 유형을 분류해 볼까요?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작업량과 교대 시간 변경 여부에 따른 분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작업량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연속적 하루 24시간 균형은 1년 일정량의 부하가 걸리는 정제소 같은 곳이 있고요. 연속적 하루 24시간 1년 불균형은 일정하지 않은 부하량으로 낮 시간 교대에 더 많은 부하를 일으키는 서비스 회사, 경찰 병력, 병원, 유지 회사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경제적 필요에 의해 달라지며 사업 동향에 따라 변하는 유형은 24시간 할 필요는 없으나 사업 동향에 따라 일 부하가 다르고 특정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동차 회사나 제조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때때로 교대제를 시행하는 불규칙한 교대제로는 필요와 스케줄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로 열차 승무원과 트럭 운전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대 시간 변경 여부에 따른 분류를 보면 고정교대는 각 교대가 영구히 같은 교대 시간에 할당되는 방식이며 순찰교대는 일정 기간마다 교대 시간을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야간 작업 종사자는 약 127에서 13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에서 1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남녀의 비율은 어떠한가요? 야간 작업의 경우 남성 근로자는 약 13%, 여성 근로자는 약 7%로 남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교대 작업의 경우에는 남성 근로자보다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5세 이상 인구에서 야간 작업 및 교대 작업의 비율이 다른 연령군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떠한지도 궁금한데요. 업종별로는 운수업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광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 100에서 299인, 50에서 99인, 10에서 49인, 10인 미만 순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간 작업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교수님, 야간 작업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생체 리듬의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생체 리듬의 부조화라고요? 우리 몸은 24시간을 주기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일주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체온, 수면, 혈압, 소화, 아드레날린 분비, 다양한 약물의 반응, 감정이나 분노 같은 심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낮에 가장 리듬이 활발하며 밤에 낮게 나타나지요. 아, 그럼 밤에 교대 작업을 하는 근무자들은 생체 리듬이 낮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교대 작업 근로자는 업무 스케줄에 체온과 수면, 경각심을 완전히 적응시키지 못하여 생리적 영향이 발생하며 신체 활동과 집중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면 질의 저하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교대 근무자는 생리적으로 맞지 않은 수면을 시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감소된 수면으로 졸음을 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교대 작업을 해보니 잠은 오지 않는데
졸립기는 하고 피곤하더라고요. 네, 수면 부족은 만성적인 피로와 졸음, 일의 의욕 저하, 부족한 작업 수행, 그리고 다른 동료와의 충돌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의 작업 수행은 작업자의 안전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겠네요. 심해지면 수면 부족 동안에 이상한 환시, 환각, 관계 언급의 다른 병적인 행동이 나타났다가 수면 후에 사라지는 정신건강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 작업자의 수면 시간 계획은 작업 스케줄에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위장장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장장애는 위궤양을 포함하여 위장관 질환으로 규칙적인 주간 근로자에 비해 교대 작업 근로자가 더 많이 위험 증상을 호소하고 있어 교대 작업으로 인한 가장 명백한 건강상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교대 작업으로 인해 식사하는 시간이나 횟수가 불규칙할 수밖에 없는데 그 때문일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카페인이나 담배 섭취가 증가하기 때문에 위장장애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최대한 규칙적인 식사와 함께 카페인을 줄이고 흡연을 자제해야겠어요. 이어서 심혈관계 질환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분노, 일의 불만족, 가족 간의 충돌, 수면 부족, 피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돌연사, 심장마비가 교대 작업 근로자들에게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혈압도 주간 근로자들에 비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나요? 교대 근무군은 낮 근무군보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1.4배 높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이 증가합니다. 2에서 5년군 1.5배, 6에서 10년군 2.0배, 11에서 15년군 2.2배, 16에서 20년군 2.8배 증가한다는 통계적 수치가 이를 말해주지요. 특히나 심근경색증 및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1.31배 증가하였고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이 교대 근무군은 2.32배, 고정 야간 근무군은 1.23배 높습니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임신한 여성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대 작업은 자연 유산, 저체중아, 조산, 불임, 불규칙한 월경 주기, 월경통과 관계가 있어요. 네, 불규칙한 교대를 하는 여성 근로자가 주간 근무나 고정적인 저녁 및 야간 근무를 하는 여성들보다 유산율이 높다는 사실은 저도 들었습니다.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마지막으로 기존 질환으로 천식, 당뇨, 간질 등을 가진 사람은 야간 근무 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정 치료제의 효과는 대사적 호르몬적 24시간 주기 리듬의 변화에 의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교대 작업은 이러한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군요. 기존 질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야간 작업은 건강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활동에도 제한을 주고 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교 활동과 가족 행사는 저녁이나 주말에 생기는데 교대 작업 근로자는 종종 이런 행사에 불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건강한 사회생활 및 가정생활은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위해 중요하죠. 특히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런 부분은 가정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교대 작업 근로자는 더 자주 우울해하고 늘 피곤해 보여요. 실제로 주간 근로자들보다 수면 부족, 우울, 혼란, 긴장, 걱정,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회 시간의 부조화는 사회적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제한으로 이어지고 이는 교대 작업 근로자에게 막연한 불안감, 무기력 등으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교대 작업이 생산성과 안전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수행 능력과 각성은 24시간 리듬을 반영하며 그 변화는 생산성과 안정성에 관련됩니다.
또한 교대 작업 중에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낮 근무보다 밤 근무 시 심각한 사고율이 높습니다. 야간 근무를 포함한 교대 근무군은 업무상 사고의 위험이 최대 2배나 됩니다. 어쩐지 야간에 작업을 하면 숫자 계산도 잘 안 되고 실수도 많아지고 하더라고요. 야간 작업은 생산성 저하와 함께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군요. 교대 부적응 증후군이 뭐죠? 교대 작업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막상 적응을 어느 정도 하면 그때에는 만성으로 고생하는 특성이 있죠. 이를 전문 용어로 급성교대 부적응 증후군과 만성교대 부적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급성과 만성이 있다고요? 급성교대 부적응 증후군은 1개월 이내에 불면증, 작업 시 과도한 졸음, 감정장애, 실수 증가, 사고 증가, 가족, 사회적 문제 등이 나타나고 만성교대 부적응 증후군은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피로감, 변비, 설사와 같은 위장관계 질환, 불면증의 자가치료를 위한 알코올과 약의 남용, 사고와 실수의 높은 빈도수와 장기 결근, 우울증, 피로, 감정장애, 권태감, 인격 변화가 나타나고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느끼면서 별거나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야간 작업 건강검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지금부터는 야간 작업 건강검진의 실시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야간 작업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은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상의 문제는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여 관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간 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으로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야간 작업 2종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야간 작업 근로자도 해당이 되네요. 네, 야간 작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특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해요. 야간 작업 대상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실시 방법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를 선정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이 실시되고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 조치가 이행됩니다. 야간 작업 건강 검진과 일반 건강 진단은 동시에 실시해도 되나요? 물론이죠. 건강상 위험이 큰 근로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야간 작업 특수 건강 진단 대상 업무에 최초 작업 배치 또는 작업 전환 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배치 전 건강 진단 실시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유해 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배치 전 실시하고 교대 작업 배치 후 수면 장애 발병 등 부적응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첫 번째 검진을 실시하고요. 배치 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 주기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현행 1년마다 실시하는 비사무직 근로자 일반 건강 진단과 함께 실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야간 작업과 관련한 주요 건강 문제로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유방암 등이 대상 질환이라고 들었습니다.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검사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질환별 검사 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 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 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세요. 교수님, 특수 건강 검진 결과를 판정하는 표가 야간 작업 근로자는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아래 표를 비교하여 보면 야간 작업 특수 건강 진단은 직업병과 달리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병하므로 직업병 C1, C2와 일반 질병 D1, D2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야간의 영어 표기인 나이트의 N을 따서 CN, DN으로 표기한답니다. 아, 통계 코드의 구분을 위해서 N을 붙여주는 거네요. 교수님, 그러면 각 등급별로 설명해 주세요. 등급은 두 표 모두 A는 정상, C는 질병 요 관찰자, D는 유소견자, R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후 결과는 어떻게 받아볼 수 있죠?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기관이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질병 유 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의사의 사후관리 조치 내용에 따라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요. 업무 수행 적합 여부에 대한 평가 기준이 궁금한데요. 평가 기준은 크게 가나 다라의 4가지 형태입니다.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 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나, 건강장애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 건강장애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애의 발생이 우려되어 작업을 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는 3년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등 결과 서류는 5년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의 건강진단 결과 서류는 3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겠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위반 시 벌칙도 있죠? 물론입니다.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고요.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입니다. 또한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판정한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의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경우에도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 위반 시 10만 원, 3차 위반 시 15만 원입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또 다른 유의사항은 없나요?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범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를 타인이 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로 근로자에게 퇴사 등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 될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개인정보를 악용해서도 안 되고 소중한 개인정보가 잘 지켜지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대 야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교대 및 야간 작업 근로자의 적절한 수면 방안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잠을 잘 때는 불필요한 조명을 없애고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시간에 뇌 속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양이 많을수록 깊은 잠을 자게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은 더 이상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잠을 이루게 하는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어 잠을 자더라도 아주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도 잠을 잘 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맞아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뇌 산소 공급을 방해하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지지 못하게 하고 얕은 잠에서 계속 겉돌게 해요. 주요 원인은 비만, 잠자는 자세, 베개 높이가 될 수 있으니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여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도록 해야 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5시간 전에는 카페인이든 어떠한 음료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마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또한 과식은 피해야 하지만 적당한 양의 따뜻한 우유는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야간 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작업 후 가능한 빨리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죠. 또 밤근무 후 아침에 귀가할 때는 색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교대 작업 근로자의 건강을 체크해 볼 방법이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체중과 피로, 수면, 위장 증상 등을 확인하여 체중이 한 달 사이에 3kg 이상 감소 시에는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위장장애 예방을 위해 규칙적인 식사 습관과 영양 섭취가 요구되며 야간 근로자는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또한 담배와 카페인의 과다 복용은 위장장애 악화와 수면장애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고요. 불면증 극복을 위해 술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급속도로 악화시키게 됩니다. 영양제를 먹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특히나 중년자에게는 수분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야간 근무 중 음료수와 영양제를 섭취하면 좋겠죠. 그리고 산모의 경우는 산후 1년까지는 야근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교대 작업을 시행하면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가족 및 친구들 간의 관계가 적어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지므로 적당한 대인관계 유지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정신 및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작업 후 귀가 시 졸음 운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음악을 듣거나 동승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명심해야겠네요. 교수님, 야간에는 여성 근로자도 많이 근무하는데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여성 근로자는 30세 이상부터 유방암의 질병이 올 수 있는데 그중 유방암 자가진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유방암 자가진단은 월경이 끝나고 일주일 전후에 실시하는데요. 먼저 거울에 가슴을 비춰 한쪽 가슴이 다른 가슴과 달리 모양이 변했거나 상대적으로 크기 차이가 날 경우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서 멍울이 잡히거나 통증이 있다면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샤워를 하거나 샤워 후 로션을 바르고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마지막으로 분비물을 체크합니다.
유방암이 발병했을 경우 분비물이 나오게 됩니다. 혈성 분비물,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면 유방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대 야간 작업 근로자를 위한 교대제 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대제 지침 첫 번째, 2교대 근무는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즉, 교대 방식에 있어서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근무보다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전진 근무 방식의 3조 3교대 근무나 4조 3교대 근무가 바람직합니다. 만일 1일 2교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죠? 최소한 연속 2, 3일을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대제 지침 두 번째, 잔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교대 근무 시의 잔업은 피로를 가중시키고 상대적으로 휴식 시간을 단축시키므로 근로자의 건강과 작업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잔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야간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요? 야간 근무 시간은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합니다. 교대제 지침 세 번째, 고정적 혹은 연속적인 야간 교대 작업은 줄여라. 교대 근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담 및 기능 저하는 야간 근무 개시 후 2일째까지 그리 크지 않지만 3일째부터 시작되어 4일째 가장 심하게 나타납니다. 고통은 계속되는 건가요? 이 기간이 지나면 고통은 적어지지만 정상적인 생체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생리 기능의 저하가 점차 심해지죠. 따라서 연속 3일 이상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특히 상시 야간 작업과 같은 고정적인 교대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대제 지침 네 번째, 교대 순환은 전진 근무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부담은 야간 근무 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저녁 근무, 주간 근무의 순서라고 들었는데 그런 이유에서죠? 네, 그래서 야간 근무 때의 누적 피로를 회복하기 위하여는 역교대 방식보다 정교대 방식이 바람직하죠. 정교대 방식이요? 전진 근무 방식이라고도 하며 주간 근무조, 저녁 근무조, 야간 근무조, 주간 근무조로 근무 시간표를 순차적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4조 3교대는 예외이고요. 교대제 지침 다섯 번째, 근무 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두어라. 야간 근로자는 근무 간격이 최소 14시간 이상이어야 8시간의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 후 다음 근무조로 갈 때 휴식 시간이 24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재해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주간 근무에서 저녁 근무로 가는 등 7에서 10시간의 짧은 휴식 시간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야간 근무 후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 최소한 24에서 48시간의 휴식을 두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교대제 지침 여섯 번째, 야간 근무 시 운동 등을 위한 휴식 시간을 가져라. 야간 작업 시 피로감이 가장 심한 새벽 3시와 5시 사이에는 운동 등의 휴식이 필요하므로 운동시설이 있으면 쉬는 시간 틈틈이 운동을 하고 동료 근로자와 대화를 통해 졸음을 방지해야 합니다. 운동도 좋지만 휴식 시간에 잠을 좀 자는 게 더 좋겠네요. 아주 졸리지 않다면 휴식 시간에 수면을 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번 이상 연속 밤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대제 지침 7번째, 근무 교대 시간은 수면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라. 야간 교대 시간은 자정 이전으로 하고 아침 교대 시간은 밤잠이 모자라는 5시에서 6시를 피하는 등 교대 시간을 근로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교대 근무자는 사회활동 참여, 다양한 친교 생활에 제한을 받으니까 자녀 양육 시간, 교통, 가정생활, 식사 등을 배려해줘야죠. 그래서 교대제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병원은 야간조와 주간조의 교대 시간을 오전 7시, 저녁조와 야간조의 교대 시간을
오후 11시로 하고 있죠. 교대제 지침 8번째, 교대 근무 일수, 업무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라. 야간 근무 시에는 수면 부족, 생체 리듬 불규칙 등으로 인하여 민첩성이 감소하고 육체적, 정신적 기능의 저하, 작업 능률의 저하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중노동, 정신적 노동, 지루한 일 등은 주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네,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에는 과도하고 위험한 일은 보통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또한 근무 시간이 긴 근무조는 가벼운 일을 하도록 하는 등 업무 내용 및 업무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교대제 지침 9번째, 교대 일정은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해라. 교대 근무자들이 가정활동 및 사회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교대 일정에 대해서는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동료 근로자에게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확정된 교대 일정을 바꿀 때에도 근로자와 상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로자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모든 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대제 지침 10번째, 교대 야간 작업을 위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라입니다. 교대 및 야간 작업과 관련하여 교대 시간 중에 고정된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매점이나 뜨거운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주는 이용시설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필요하죠.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출퇴근 시 교통수단도 제공해야 하며 구급 의약품을 준비하고 건강에 대해 지도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월 1회 이상은 주말에 휴식 시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앞서 제시해드렸던 질문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보세요. 앞에서 본 사례가 생각나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루해. 피곤해. 어제도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조금 있으면 퇴근 시간이네. 야, 왜 이렇게 늦게 와? 우리 파장할 참이었는데. 미안. 오늘 나 오후 근무라 끝나자마자 온 거야. 피곤하겠네. 그럼 가서 좀 자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시간에 그냥 들어가면 잠도 안 와. 술이라도 먹어야 잠을 자지.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스트레스 아주 많이 받지. 교대 근무를 하니까 주말을 주말답게 못 보내잖아.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장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게, 언제 연애하냐?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신경 쓰여. 일하는 작업장이 실내 공간이라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고 숨 쉬는 게 힘든 것 같아. 창문을 열고 작업하고 틈틈이 운동도 하고 해봐. 담배도 좀 끊고. 혹시 모르니까 병원도 꼭 가봐. 건강도 생각하면서 일해야지. 오랜만에 봤는데 걱정되잖아. 안 그래도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해. 건강검진 결과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심혈관계 질환 증상이 있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보네요. 제가 심혈관계 질환이라고요? 전문가의 노하우.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